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운년입니다. 오늘은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허방따리에 빠질 일 전혀 없는 보험 청약서 작성법을 영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과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보험회사에 따라서 약간은 상이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질문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보험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실제 보험 청약 시 사용되고 있는 청약서의 샘플입니다. 보시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거의 질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질문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약물 복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치료, 입원, 수술, 투약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은 조금 전에 보신 보험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그 질문표 오른쪽에 있는 답변란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예에다가 갈매기 표시,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받은 것이 있다면 그 진단명을 기록하고 그로 인하여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알려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소한 것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설계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을 보면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내에 질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6가지 약물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있으면 답변란에 예에다가 갈매기 표시를 기재하고 복용한 약물 이름과 복용 기간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복용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상시 복용이 아닌 일회성 복용 사실은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 정밀검사는 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 등을 말합니다. 이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를 묻는 질문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한 사실, 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 등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답변란 예에다가 갈매기 표시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계속하여란 무슨 뜻이냐면요,
동일한 질병이나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를 말합니다. 치료 일수가 7일 미만이거나 투약 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 질문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입원 수술한 사실이 없더라도 의사의 권유로 심전도, 방사선, CT, MRI 검사를 받았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다음과 같은 병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적혀 있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을 말합니다. 이 질문은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 열거하고 있는 10개 병명 중 어느 한 개라도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10개 병명으로 인하여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답변란 예에 갈매기 표기를 하고 어떠한 진단명을 진단받았는지, 치료 일수는 며칠을 치료받았는지, 투약 일수는 며칠을 투약받았는지, 수술을 했는지, 정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여성의 경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제왕절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임신 몇 개월인지, 제왕절개를 했다면은 몇 년 몇 월 횟수는 몇 번을 했는지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계약 체계를 현재 피보험자가 임신 중이라면은 임신 개월수를 기재하고 제왕절개를 한 적이 있다면 언제 하였는지 연월을 기재하고 몇 회 하였는지 횟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 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를 묻는 내용이고 일곱 번째 질문은 팔, 다리, 손, 손가락 포함 또는 발가락 포함, 발의 손실,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피보험자에게 현재 신체의 장애가 존재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란 예에 갈매기 표기를 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현재 다음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를 묻는 질문인데 다음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취미란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카이 다이빙, 수상 스키,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번지 점프, 빙벽, 암벽 등반, 제트 스키, 래프팅을 말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현재 피보험자가 열거하고 있는 9가지 위험한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답변란에 예에다가 표기를 하고 어떠한 취미를 하고 있는지 기재하면 되나, 다만 어쩌다 한번 일회성으로 하였던 것은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묻고 있으므로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용도는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차종은 어떤 차종인지를 묻고 있고, 열 번째 질문은 근무처, 회사명과 직책,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일 구체적으로 기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일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므로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전하고 있지 않다면 답변란 아니오에 표기하면 되고, 과거에 운전을 했더라도 현재 운전하고 있지 않아도 아니오에 표기하면 됩니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면 답변란 예에 갈매기 표시를 한 후 운행하는 차량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운전하는 차량이 어떤 차종인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피보험자의 근무처, 회사명은 사실대로 기재하고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운수라는 택시 회사에서 근무한다면은 근무처는 대한운수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하는 일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는 건지 자동차 정비 업무를 보는 건지 아니면은 택시 운전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11번째 질문은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12번 항목, 해외 위험지역, 전쟁지역, 열대, 한대 등 미개척지, 등반 산악지대 등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13번째, 음주 여부와 일주일간의 음주 횟수, 1회 음주량. 14번째, 흡연 여부와 일일 흡연량, 흡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있고, 15번째, 신장과 몸무게는 얼마인지 묻고 있고, 16번째, 다른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이나 또는 장기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17번째, 거주 환경, 자가에 사는지 전세에 사는지 월세에 사는지, 그 다음에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위 질문들은 앞에서 한 1번에서 10번까지 질문에 비해서 조금 덜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훗날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으므로 솔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또는 장기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고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이거죠. 다른 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또는 장기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요 질문인데 위 질문은 오늘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훗날 뇌경색이나 뇌출혈, 암 등으로 진단받거나 몸이 아파서 장기간 동안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10중 8구 보험회사들은 이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은 계약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타먹은 보험금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한 것이 여러 건이어서 그걸 다 알리려고 하니까 답변란이 너무 협소해서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전부 기재하기 어렵다면 별지에 적어서라도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한 사항을 전체 알려야 되고 단 한 건도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한 사건들 대부분이 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해가지고 보험회사들은 타 보험회사의 가입 사실을 우리 보험회사에 안 알리는 것은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숨기려고 그런 것이다 하고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럴 때 타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해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꼭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 계약 내용을 한 건도 누락하지 말고 전부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지 의무를 이행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야 할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 답변란에다가 직접
계약자의 자필로 기재해서 알려야 하고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전혀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계사는 말 그대로 보험을 모집하는 중개인에 불과하며 고지 의무 수령권도 없고 계약 체결권도 없으며 단순히 보험료 수령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보험 청약서에 병력을 직접 기재하지 아니하고 설계사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이 병력을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번호는 대법원 79-1234 판결입니다. 때문에 피보험자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리고 청약서 질문사항 답변란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고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허방다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리고 보험을 가입하려거든 아예 가입을 하지 마십시오.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 어차피 보장도 못 받고 고통만 받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651조를 보면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어서 651조의 2를 보면은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질문표에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약서의 질문표에서 물어보는 사항은 무조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법리적으로 보면 고지 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그런 사항을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시에 알았더라면 계약의 인수를 거절하든지 동일한 보험료 조건으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항만을 의미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질문사항은 전부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문구는 대부분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큰 글씨로 기입된 질문표는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표를 커다란 글씨로 또박또박 써놓으면 읽기도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작은 글씨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이행할 때 고의로든 실수로든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허방다리에 빠져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표의 작은 글씨는 보험회사의 그러한 속내를 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질문표의 글씨는 큰 글씨로 써 놓았을 것입니다. 큰 글씨로 쓰려면 질문표 서면이 한 장 더 필요했는데 종이값이 아까워서 못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험산업은 다른 말로 인지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종이와 사람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뜻이죠. 있는 것이라곤 종이하고 사람밖에 없는 곳이 보험회사들인데 종이값이 아까워 깨알처럼 작은 글씨만 고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저변에는 잘 보이지 않는 깨알같은 질문사항들 그냥 대충 읽어보고 대충 답변해달라는 보험회사의 속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설계사도 마찬가지이고 홈쇼핑 보험상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두루뭉실하게 요약해서 예전에 수술한 적이 있느냐 입원한 적이 있느냐만 물어봅니다. 계약자가 수술이나 입원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 즉시 설계사는 청약서 질문표에 답변란 아니오에 전부 갈매기 표기를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모든 질문표의 답변란에 아니오라고 표기하는 순간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파놓은 허방다리에 쑥 빠지고
만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서 질문표에는 수술과 입원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 진단, 정밀검사, 통원, 투약, 약물 복용, 신체 장애 여부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나 홈쇼핑 보험 상담원은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성사시켜서 모집 수당만 챙기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웬만한 것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장의 끈을 풀어놓으셔는 안 됩니다. 혹시 눈이 나빠서 청약서 질문표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면 돋보기를 사용해서라도 꼼꼼히 읽어보고 나서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단 한 개라도 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답변을 기재하는 난이 너무 협소해서 알려야 할 사항을 다 기재하기 힘들다면 청약서 가장자리 여백이나 별도의 A4 용지에 기재하여서라도 전부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고지한다고 하였어도 나도 모르는 사소한 고지 누락이 발생하여 훗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고 보험계약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법의 고지 의무 위반이란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데 보험회사들은 불고지, 부실고지 사항만 발견하면 그 원인이 계약자의 고의 중과실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 계약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계사나 대리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보험금도 지급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 회사에서 현행 보험회사들이 행하고 있는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은 보험회사가 파놓은 허방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허방딸이란 사람이 토끼나 노동, 산짐승을 사로잡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그 위를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살짝 덮어놓은 함정을 말합니다. 현행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은 보험회사가 청약서 질문표에서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가 최근 5년 이내의 검사 및 치료 사실을 전부 다 기억해내어서 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치료 내용, 즉 수술을 했다거나 장기간 입원했던 사실은 쉽게 기억할 수 있지만 사소한 것들은 누락 없이 전부 기억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모든 보험회사들은 사소한 검사, 사소한 치료 사실까지도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물고 늘어집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상법 651조도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때에만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어떠한 집단들입니까? 양보할 보험회사들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들은 이어지는 상법 652조 규정을 들어서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 즉 청약서로 질문한 내용을 보면 검사를 받았거나 진단을 받았거나 통원이든 입원이든 모든 사실을 묻고 있지 입원 여부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받은 사실도 중요한 사항이고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합니다. 더욱 웃기는 사실은 보험회사들은 자신이 파놓은 허방다리에 가능한 한 많은 계약자들이 빠져주길 은근히 고대하고 있고 설계사들은 노골적으로 고지 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부실고지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은 순진한 계약자들 대다수가 허방다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허방다리에 일단 빠지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필자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보험회사는 허방다리에 빠진 계약자의 보험계약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런 계약은 보험회사에게 꿀물이 흐르는 달콤한 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 위험이 전혀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험료만 챙기면 되니 이보다 달콤한 계약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현행 고지의무 이행 방법은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던 선의의 계약자들만 불이익을 보아야 하는 방식이어서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첫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사항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셋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원인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자는 그 원인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계약자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답변하였는데 설계사가 영업소로 돌아가서 청약서를 교체했거나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 보험회사에게 제출한 경우는 이거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또 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려고 하였는데 설계사가 사소한 것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로 말하면서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도 계약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계사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첫째,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 직원이나 보험대리점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의 중과실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넷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교부해주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듣지 못했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자한테 있습니다. 다섯째, 청약서의 자필 서명을 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로 하지 않고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대신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의무란 보험회사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알리면 되는 의무이지 묻지도 않는 사항까지 계약자가 탐지하여 알려야 할 의무는 아니므로 묻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 사항은 사실대로 답해야 하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잡듯이 꼼꼼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고지의무 이행은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계약자의 잘필로 청약서에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넘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넘은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사소한 내용인데 그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보험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